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JH 안소니입니다. 네, 몇 회에 걸쳐서 이 선물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하는 코스피가 200 지수가 기초자산으로 해서 이거를 추정하는 선물 거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요, 여기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여기 200 종목을 거래소 종목 중에 200 종목을 편입시켜서 이거를 지수화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셀트리온, 기아, KB금융, 요 시총이 큰 순서대로 해서 밑에 이렇게 120 종목, 200 종목이 있습니다. 200 종목을 지수화해 놓은 것이 코스피 200 종목이고요. 코스닥 150 종목은 여기 보시면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HLB, 에코프로, 엔캠, 삼창당 제약, 이런 클래시스, 리노공업, 이런 종목, 시총이 큰 종목을 150 종목을 지수화한 것이 코스닥 150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종목은 지금 예상 지수를 이렇게 지금 이게 지수잖아요. 지수화에다가 현재 지수가 이제 362.44 종가로 끝났죠. 코스피 200.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상 지수고요. 자, 코스피 200 업종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원달러가 이렇게 1350원 이상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많이 내려왔죠. 원달러 환율이 많이 내려왔어요. 이렇게 지금 내려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은요,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미국 본토의 달러를 사죠. 그러니까 주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데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미국에 있는 달러 자금이 다시 또 이머징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에는 좀 좋게 보이는데요. 이게 코스닥 종목이네요. 코스피 200 종목. 자, 코스피 200 종목은 현재 (21선이) 이렇게 올라가다 여기서 발목이 잡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코스피 200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이라는 선물 거래에 이게 이제 증권회사에서 이걸 안내하는 겁니다. 이제 기초자산, 거래단위, 결제월, 상장, 결제월, 가격의 표시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한번 들어와서 한번 보시고요. 계좌 개설. 계좌 개설은 위탁 계좌가 있고 선물 옵션 계좌가 있죠. 위탁 계좌는 주식, 채권 등 거래하는 현물 계좌고요. 선물 옵션 계좌는 선물 옵션을 거래하고요. 그 다음에 주가지수 상품, 개별 주식 상품, 채권 금리 상품, 통화 상품, 원자재 상품 등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죠. 기본 예탁금과 관계없이 증권사에 언제든지 개설할 수 있습니다. 거래하는 거하고는 또 틀리죠. 계좌 개설하는 거는 일단 계좌는 개설해 놓고 거래는 안 해도 계좌는 살아 있습니다.
자, 이제 거래 단위가 있는데요. 요거 말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초자산이란 것은 선물은 기초자산이란 거는요, 기초. 자산은, 네, 선물, 옵션, 이런 것들을 상품을 만들 때 기초가 되는 자산입니다. 이런 상품을 만드는 때 기초가 되는 자산. 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선물로 말할 때는 선물 F, future, 미래의 앞자만 이렇게 따가지고 9월물 같으면 2024년 9월 같으면은 F 2024 09라는 코드를 보여야죠. 네. 그 다음에 이제 3개월마다 선물은 3개월마다 상품이 나오니까요. 20, 24, 12가 또 있죠. 요거를 근월물 최고 가까이 있다는 거죠. 9월 물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12를 다음 근월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상품이 1년에 3개월 단위로 4개가 상장됩니다. 그래서 2025년 3월달 것이 멀리 있는 거죠. 월물이라고 합니다. 월물. 자, 그렇고 이것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지금 12월달, 3월달 다 거래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F 또 하나가 있죠. 20, 25, 06. 이것을 우리는 월물. 이 전부 다 거래가 가능합니다. 가장 거래량이 많은 것이 이제 이것이 최고 많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도 다 거래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것들은 멀리 있기 때문에요. 내재 가치는 작으더라도요. 이건 멀리 있으니까 시간 가치가 크죠. 시간 가치.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이 내재 가치가 올라가고 시간 가치는 줄어드는 거죠. 자, 9월물은 어떻습니까? 9월물은 내재 가치도 이제 줄어들고요. 시간 가치도 줄어듭니다. 시간 가치도 줄어듭니다. 청산이 가까워질수록요. 그렇죠. 그래서 9월물은 지금 이제 선물 옵션에 9월물의 만기일은 9월 12일, 첫 번째 돌아오는 목요일, 그 다음에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돌아오는 목요일, 이 목요일이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3월, 6월, 9월, 12월은 이 상품들은 전부 다 두 번째 목요일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은 9월물을 가장 많이 거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레드가 갭이 차이가 길기 때문에 12월물, 2025년 3월물, 6월물도 지금 현재 멀리 있는 것들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선물, 매매 계약 단위는 일계약, 일계약이고요. 최소 호가 호가 단위는 1틱이 0.05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20틱. 20틱이 1계약이 됩니다. 1계약. 그리고 1틱의 가격은 12,500원. 그리고 20틱 곱하기 12,500원 하면 1계약 25만원입니다. 네. 선물 가격은 있잖아요. 이제 행사가가 있는데요. 이 선물 지수가 가격이 아니고요. 이 행사가에다가요. 이 가격 승수, 이걸 거래 승수라고 합니다. 거래 승수. 네, 거래 승수. 그래서 거래 승수를 항상 행사가, 매수 행사가, 매도 행사가. 다시 한번 나갔다 들어올게요. 선물 지수 수치 매수 행사가 이제 행사 가격이라고 그러죠. 매도 행사 가격. 요거를 매수 행사 가격이었는데 롱 포지션, 매도를 숏 포지션. 네, 포지션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물을 계약을 할 때 1계약을 사는 경우에는 약정 금액이 있어요. 이제 약정 금액, 계약 금액 1계약. 그러면 선물 1계약하면 1계약을 사면은 얼마냐? 네, 선물 수치 오늘 행사 가격이 365.55다. 그러면 365.55 곱하기 1계약이죠. 곱하기 가격 거래 승수, 거래 승수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예. 이 선물 지수 포인트만 갖고는 우리가 가격을 산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격 승수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냐? 그러면 25만원이잖아요.
25만원, 25만원, 25만원. 그리고 계약수. 1계약이면 1만 곱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2계약이면 2를 곱해주면은 거래 승수는 50만원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요거를 계산해 보면은요. 자, 요거를 계산해 보면요. 자, 제 핸드폰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65.55 곱하기 25만원은 얼마냐면은 938만 7,500원. 자, 선물 1계약을 하는데 들어가는 약정 금액은 9,138만 7,500원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전 138만 7,500원. 요거를 다 내냐? 그게 아니고요. 위탁 증거금률이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다 틀려요. 키움증권을 예를 들면 10.50%잖아. 10.50%. 자, 그러면은 9187 500원 곱하기 0.1050. 그러면 얼마냐면은 위탁 증거금이 875만 2,187원. 네. 요것만 있으면은 선물 1계약을 할 수 있다. 거래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증권사에 선물거래 위탁계좌 있잖아요. 선물거래 위탁계좌에서는 계좌에 증권사에서 설정할 수 있는 돈을 미리 예탁을 해 놓는 게 있어요. 만약에 증권회사, 키움증권에서 선물 옵션 거래를 하시려면 계좌에 일단은 1,500만 원 정도는 먼저 넣어 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정 1,500만 원이 계좌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주문을 하잖아요. 선물 F202409 이 선물 9월물을 선물 9월물을 행사가 아까 365점 뭐 얼마라고 그랬죠? 365.55에 롱 포지션 매수 진입이죠. 매수 진입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매수 주문을 내면은 계좌에 돈이 있나 없나 확인해서 계좌에서 1계약 할 수 있는 875만 2,187원을
나가는 거죠. 계좌에서요. 네, 그것이 이제 위탁 증거금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고 나서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 체결이 되잖아요. 체결이 되면은 이 선물 옵션은요. 그 거래소에서요. 일일 정산을 합니다. 일일 정산 제도. 일일 정산 제도. 매일 한다 이거죠. 정산 제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선물이 가격이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익이 날 경우에는 상관이 없고 손실이 날 경우에는 이 위탁증거금 10.50% 비율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계좌에서 자동으로 이 10.50%를 채우기 위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계좌에 돈이 남아있겠죠? 네,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을 증거금, 유지증거금은 예를 들어서 증권에서 이것도 규정하고 있는데 뭐 10%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위탁금 800 얼마 그 정도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되겠죠. 계좌에. 자, 그러면 여기에 10%를 채우기 위해서 만약에 플러스 수익이 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마이너스가 됐으면은 10%가 위탁증거금이 빠져나가겠죠. 그죠? 손해가 났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유지증거금을 채운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유지증거금에 계좌에 돈이 없다. 계좌에 잔고가 제로다. 그러면은 증권회사에서 있잖아요. 위탁증거금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뭐 보통 그 다음날 12시까지라고 막 이렇게 문자로 통보를 해줍니다. 문자로 통보를 해줍니다. 문자로 통보해주는데 요거를 뭐라고 하냐? 마진콜이라고 합니다. 마진콜. 근데 이거를 안 해줘가지고 난리가 난 그런 상품들이 있죠. 마진콜을 안 해줘가지고 위탁증거금, 유지증거금을 못 내가지고 반대 매매를 당해가지고 손실이 많이 나는 경우 이런 증권회사들도 있어요. 이게 아주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죠. 그리고 중요합니다. 마진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강 기초적인 부분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2번까지는 다음 더 자세한 거는 이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기본 예탁금, 증거금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선물 거래 청산 차금이라는 것입니다. 청산 차금.
그건 증권회사에서, 거래소에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이제 청산인데요. 선물 최종 거래일 날 정산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만기일이라고 그러죠. 만기일에 이제 요번에 이제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추정하는 9월물 선물은 9월 12일이 만기일이죠. 이제 9월 12일에 이제 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전원 좀 켜고요. 선물 계약이란 것은 특정된 미래 시점, 즉 3월, 6월, 9월, 12월의 결제일에 코스피 200 지수가 선물이 아니고요.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하는 선물이잖아요. 기초 자산이 코스피 200이니까 그 지수가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를 맞추게 하는 내기다. 예, 우리가 투자를 내기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설명을 좀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른다 예상하면 현재의 시점에서 행사가, 선물 행사가 바로 매수 포인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매수 포인트 들어가는 것을 롱 포지션이라고 하고요. 내린다 하고 예상해서 매도 포지션으로 들어가면은 숏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행사가 어느 시점에서 행사가에 샀다 그러면 미래의 특정 시점 언제지요? 9월 12일 날 가서 코스피 200 종가지수에 이제 비교해서 그 포지션에 진입한 선물 행사가, 지수 행사가를 비교하여 청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기 보유, 약정 수량, 1계약이면 1계약, 2계약이면 2계약, 여기다가 코스피 200 지수 종가, 그 다음에 매수 진입 선물 행사가 곱하기 거래 승수. 이렇게 해가면 이제 가격이 나오겠죠? 네. 잠깐만요. 이게 광고 그것 때문에요. 조금 거슬리죠? 광고가 안 나오도록 해가지고요. 네. 광고가 안 나오도록 해야죠. 자, 그렇게 해서 만기 보유 매수 약정 수량과 롱 포지션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숏 포지션도 남대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거래소가 정산을 다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만기인 날을 거를 정리 다 한 다음에 만기일 다음 날 그날이 이제 최종 결제일로서 정리를 계산 다 한 다음에 수익 난 거는 플러스, 손해 난 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좌에다가 넣어주거나 모자라는 돈은 더 이제 또 집어넣거나 위탁증거금이라든지 유지증거금이 부족할 수 있을 경우에는 손실이 났을 때는 추가로 또 납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선물 거래자와 선물 매수자와 선물 매도자가 직접적으로 상대방하고 그렇게 정산하는 게 아니고 거래소에서 다 정산을 해준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건 만기일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선물을 매도 롱 포지션에 진입했거나 또는 숏 포지션에 진입했는데 이 선물을 산 가격을 갖고 만기일까지 꼭 가지고 가야 되느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얼마든지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최종 그 거래 정산은 만기일에 가서 하는 거고요. 자, 최종 중간 정산, 만기일까지 가져가지 않고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물에는 매수와 매도 포지션이 있죠. 자,
이게 왜 안 빠지냐? 네. 자, 이걸 하겠습니다. 자, 매수의 진입이 롱 포지션이라고 그랬죠. 롱 포지션. 롱 포지션. 포지션. 매도 진입이 숏 포지션. 숏 포지션. 자, 2024년 8월 28일 선물, 지수 선물 200 지수죠. 이거 200 지수 선물 행사가 365.45에 1계약을 진입했습니다. 약정 금액의 10.5%를 내고 1계약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9월 3일날 지수가 올랐어요. 지수가 올랐어. 그래가지고 선물 행사가가 이거 왜 이래? 이놈아 왜 이래? 375.45에 끝났습니다. 수익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네, 올랐죠? 1포인트 올랐네, 1포인트. 1P. 1P가 올랐습니다. 네. 자, 1포인트 올랐는데, 이 수익이 났죠? 수익이 나서 이거를 나 정산하고 싶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뭐 나 이거 정산할 때니까 처리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롱 포지션으로 일계약 진입했다 그러면 이거를 수익이 났으니까 수익 1 플러스 1포인트가 났으니까요. 요거를 수익을 정리하고 싶다면 자, 반대 매매를 해야 됩니다. 반대 매매. 반대 매매 포지션. 반대 매매 포지션.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전 매도 주문을 내면 됩니다. 전 매도 주문. 2024년 선물 2024 09 선물 행사가 365인가요? 365.45 포인트 행사가에 진입한 이 선물을 롱 포지션을 전매도 저희다 같은 전매도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때 전매도 처리를 반드시 그냥 매도라고 주문을 내면 안 되고요. 매도 주문을 내면은 이런 새로운 매수, 신규 매수로 간주할 수 있어요. 신규 계약으로 계약을 간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은 선물 그거를 매수한 것을 전매도한다. 이게 전매도. 네, 전매도.
반드시 전매도 주문을 내야 됩니다. 전매도, 이거는 대판다 이거죠. 대판다. 응? 내가 진입한 롱 포지션 1계약 이거를 대판다 이거예요. 대판다. 전매도. 매도를 주문을 내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전매도 주문을 내야 됩니다. 전매도. 전매도 주문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숏 포지션 매도 1계약 매도 계약을 매도 진입했습니다. 1계약 매도 진입. 자, 그래서 365.45 포인트의 매도를 진입했는데 매도 진입한 후에 숏이란 건 지수가 내리면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롱은 올라가는 거고요. 3일 후에 다시 이게 355.45포인트 내렸어요. 그러면 1포인트 수익이죠. 플러스 1포인트, 매도 1포인트. 자, 이거 수익을 챙기고 싶다. 그러면 숏 포지션을 취했던 이 가격을 그대로 매수 주문을 내는데 그냥 매수 주문이 아니고요. 그냥 매수 주문을 내면은 새로운 매수로, 신규 매수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반드시 환매수 주문을 내야 됩니다. 환매수 주문 1계약. 그러면 이 숏 포지션 매수 계약한 거와 환매수 주문한 가격 차이를 플러스 나면은 플러스 난 금액 정산해가지고 계좌에다 넣어주고요. 마이너스 났으면 마이너스 난 그만큼 위탁 유지 증거금에서 위탁 증거금을 더 채워놔야 되겠죠. 네, 주문을 하게 되면요. 주문을 안 하면 그냥 그대로 계좌로 돈 들어가고요. 정산해서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기일 전에 정산하는 것은 롱으로 진입했으면 전매도 주문 내면 되고요. 전매도 주문을 내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1계약 그래가지고 요거를 차이를 나면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숏은 숏 1계약, 여기 1계약, 여기도 1계약 냈으면 요거를 정리하려면은 환매수를 냅니다. 환매수 대산. 내가 매도했던 거 대산다. 내가 매도 주문한 거를 대사서 정리를 해버리는 거다. 그래가지고 플러스 수익 나면은 플러스 수익 난 대로, 마이너스 수익이 나면 마이너스 수익 나는 대로 정리해서 거래소가 다 해서 차액은 거래소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거죠.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매매 사례, 네. 매매 사례는 이제 롱포션으로 우리가 진입했을 경우,
롱 포지션은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거죠. 지수 상승에. 네.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거고요. 여기 제가 설명했죠. 매수 지임함 계약수만큼 매도하는데 이를 전매도라고 한다. 그냥 매도 주문 내지면 되고 기존 포지션의 청산이 아닌 신규 지임으로 간주됐기 때문에 반드시 전매도 주문을 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주의할 점이고요. 그 다음에 롱 포지션 중간 진입에서 계산하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위탁금 계산하는 방법 여기 나와 있고요. 롱 포지션 중간 청산, 위탁 증거금 계산하는 거는 행사가 곱하기 거래 승수 곱하기 일계약 이렇게 한 다음에 2024년 8월 20일 코스피 전일 종가로 하는 거죠. 위탁금 증거 계산할 때는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 나오면 보니까 9616687 이렇게 계약을 매수할 수 있다. 일계약 매수할 수 있다. 실제로 약정 금액은 9,600만 원이면은 실제로는 10% 정도인 960만 원만 있으면 일계약을 할 수 있다. 대신 플러스나 마이너스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계좌에는 유지증거금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뜻이고요. 반대로 이제 쏙 포지션이고요. 이런 대충적으로 선물을 위탁금 계산하는 방법 이런 거 전부 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자, 이걸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결제 약정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상한가, 포함가, 그 다음에 서킷 브레이크, 임의적 매매 거래 중단 제도, 또 현물 시장 브레이크, 서킷 브레이크가 일어나면은 선물 옵션 계좌에도 잠시 중단이 되죠. 그런 거라든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이제 다시 한번 주가지수 선물 거래를 한 거있는데 우리가 선물 옵션 이 거래는요, 기본적인 거는 있잖아요. 지수 추정을 하는데요. 기초자산 200지수, 코스피 200지수, 그 다음에 코스닥 150 종목, 150 지수, 코스닥 150, 코스피는 200 지수, 이를 추정하는데요. 자, 선물부터 차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자, 선물 옵션 이거는 기본적인 상태는 있잖아요. 물론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게 있어요. 지수 상승에 베팅.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것은요. 선물 매수. 선물 매수. 이거는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거죠. 지수가 오른다. 앞으로 오른다 이거지. 앞으로. 지수를 상승을 예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옵션에는요. 콜 옵션
매수. 이건 모두 지수가 상승한다에 베팅하는 거예요. 지수가 상승한다에 베팅하는 거죠. 다음에 풋옵션이 있어요. 풋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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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쿨이라는 말은 그 자체의 말로 오른다 이런 뜻이고요. 풋 자체는 내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콜옵션 매수도 할 수 있고 콜옵션 매도도 할 수 있는데 풋옵션은 일단 지수가 내린다 하는데 풋옵션 매도를 해버려. 반대죠. 반대. 이거 풋옵션 매도 이게 어려운데요. 이거 일종의 공매도 비슷한 건데요. 풋옵션 매도를 해버려. 그러면 이거는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거예요. 지수가 풋은 내리는 건데 내리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에 투자하는 거죠. 이게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세 가지 종류입니다. 선물 매수,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 네, 매수 이거는 매도입니다. 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상하게 안 지워지네. 네, 요것도 안 지워졌어. 네, 요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거. 지수 하락에 베팅합니다. 요것은 무엇이냐? 선물 매도입니다. 매도. 선물 매도. 선물 매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콜이란 것은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이 원칙인데 옵션을 거는 거예요. 옵션. 네. 네. 올라간다는데 올라가진 나는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콜 옵션 매도를 합니다. 이게 옵션을 거는 거죠. 매도 쪽으로. 그러면 이 지수가 상승하면은 이거 이제 선물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구조죠. 이게 다. 선물 매도, 콜옵션 매도. 네, 지수 하락. 원칙적으로 올라가는 것인데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올라간다에 매도하면 상승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오리지널 그대로 풋이 내린다는 것 뜻이잖아요. 네. 그럼 그대로 내리는 것에 풋에 투자하는 거니까요. 풋 매수. 이건 매수죠. 매도 여기는 매수예요. 왜? 풋 내리니까 나는 내린다에 투자한다. 내린 거에 투자한다. 매수. 풋옵션 매도는 뭐냐면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매도를 해버리면 그거는 지수 반대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베팅하는 거죠. 네, 이런 기본 개념을 이제 알고 이제 선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선물의 흐름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제2의 지한순이었고요. 네,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